테슬라 자율주행 데이터에 맛집이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테슬라 FSD가 혹시 역주행을 했나 걱정했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도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분들은 또 나름의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차량이 나타났을 때 어디서 대기할지를 잘 알고 미리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현재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테슬라의 FSD 동승 체험, 이런 도로마저도 완벽하게 주행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2차로가 아니라 1차로이고 가운데 중앙선도 없기 때문에 일방 통행으로 보이는데 이탈리아를 처음 방문한 여행객이라면 운전하지 못할 곳이지만 테슬라의 FSD는 이를 해냈습니다. 이번 영상 역시 이탈리아입니다. 말 그대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FSD는 이탈리아에서도 훌륭한 주행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반대편에서 오토바이도 지나가고 차량도 오는, 잘못 운전하면 아찔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안개가 자욱한 상황 속에서도 테슬라의 FSD가 훌륭한 주행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주행 상황을 자율주행이 해낸다는 것을 보면 자율주행의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운전이라는 노동의 해방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운전하면 스트레스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감독으로 바꾸면서 운전이 주는 스트레스를 크게 낮추게 됩니다. 내 시간을 절약해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까지 낮춰주며 삶의 질을 올려주는 게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로마 시장이 테슬라의 FSD 동승 체험에 참여했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바로 그 영상이 오늘 확인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시장님께서도 아주 신이 나서 다양하게 많은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그독에게 물어보니까 이 시장님께서는 FSD를 최대 한도로 테스트해보자 라고 말을 하며 테슬라가 카메라만으로 주변의 정지 신호를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인상 깊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렇게 도로 표지판을 인식하는 게 지도 때문에 인식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카메라만으로 인식하는 거지만 너무 인식을 잘하니까 이게 지도에 다 적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며 마지막은 인상적이다 라는 말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처럼 생각지도 못한 유럽의 데이터 맛집 이탈리아에서 FSD 동승 체험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동승 체험을 할 수 있는 도시 역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시대가 정말 크게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도 합니다. 일론이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인용하며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정말 놀랍다, 믿기 힘들 수준이다 라는 글을 남기는데 바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테슬라에 대한 평가가 크게 바뀐 것입니다. 기존 레거시 미디어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와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냈었는데 이제는 180도 태도가 바뀐 기사마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해당 기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운전을 싫어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마침내 운전을 놓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차량에 운전을 맡겼을 때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차가 교통체증 속에서 스스로 주행하는 동안 제 긴장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저를 끌어당겼던 것 중 하나는 그의 운전에 대한 애정이었습니다. 그가 능숙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승객들이 항상 안전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거리 운전을 즐깁니다. 운전대를 잡는 것을 싫어하는 저에게 제 남편이 대신 운전해주는 것은 제가 그의 편으로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운전은 저에게 항상 고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10년 이상 매일 장거리를 통근했습니다. 그 일상은 지쳤고 발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압력은 결국 저에게 족저막 근염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에 저는 최초의 테슬라 모델 3 중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교통 상황을 인식하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발견했을 때 저는 환호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발이 쉴 수 있었습니다. 기술을 신뢰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일단 신뢰하고 나니 운전이 참을 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저처럼 통제권을 유지하길 좋아하는 사람에게 포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에서 차량의 코드와 센서에 조용히 제어권을 넘긴 채 교통체증 속을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해방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운전기사보다 더 나은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차는 운전기사처럼 지치거나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등에 깜짝 놀라 급정거하지도 않고 교통체증에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조용한 자신감과 거의 완벽한 침착함으로 주행할 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통제권이라 생각됩니다. 실제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경우 사람은 그 결과가 결코 좋지 않다 하더라도 통제권을 갖는 걸 선호합니다. 악셀을 밟으면 차가 앞으로 나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멈추는 이 통제권 자체가 마치 나를 더 안전하게 지켜준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기술적으로는 사람보다 더 안전한 자율주행을 성취한 단계이며 이제 남아있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내가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통제권을 컴퓨터에 넘긴다 하더라도 여전히 안전하며 나보다 더 뛰어난 주행을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의 변화가 남아있는 상태이고 이 인식의 변화 역시 테슬라의 로보택시에서 안전 드라이버 제거와 함께 로보택시의 수가 확대되는 속도에 비례해서 빠르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일론 머스크가 인용한 영상입니다. 버전 14로 바뀐 다음에 FSD를 통해서 장거리 여행을 진행한 영상인데 이 영상 같은 경우 배속이 최소한 20 정도는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자체는 7분 40초의 영상이지만 실제 주행 시간은 3시간이 훌쩍 넘기는 주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글 작성자에 따르면 이 모든 주행 동안 99.99%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통제권을 이양받아서 안전하게 주행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확인 가능한 테슬라의 자율주행 성능 덕분에 월스트리트저널마저도 테슬라에 대한 평가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답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일론이 예스라고 답글을 남긴 원글을 보게 되면 2026년이 대단히 특별한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상황의 판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또한 우연히도 미국의 250번째 생일이기도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2026년이 대단히 특별한 한 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류 역사상,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자율주행이 전 세계에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시기가 2026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테슬라 시니어 엔지니어 윤타 차이 씨가 통찰력을 더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율주행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자율주행도 존재합니다. 단순히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루트에서, 한정된 시간대에서 작동하는 자율주행이 아니라 어디서나 작동하는 대규모 자율주행의 차이가 아주 크다는 것을 암시하는 글입니다. 현재 예측 시장 칼시에서는 테슬라의 무감독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재미난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무감독 자율주행이 2026년 4월 전에 이루어질지 5월 전에 이루어질지 혹은 6월 전에 이루어질지와 관련된 베팅이 진행 중인데 현 시점 가장 높은 배당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 건 2026년 6월 전에 무감독 자율주행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롭게도 과거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같은 경우 대중에게 배포된 FSD와 비교할 경우 6개월 정도 앞서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안전 드라이버가 제거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올 연말부터 시작된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2026년 6월 무감독 자율주행 역시 과거 일론 머스크의 발언과 일치하는 타임라인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일론 머스크는 공식적으로 FSD 버전 14.2.1에서 자율주행 도중 문자를 확인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역시 주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어제 영상에서 먼저 정리했던 내용인데 오늘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컨펌을 해준 것입니다. 그 밖에 테슬라 셈이 역시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해당 영상은 캘리포니아에서 DHL이 테슬라의 세미 트럭을 사용하는 모습이 촬영된 장면입니다. DHL 같은 경우 최근 테슬라의 세미를 처음으로 인도받았으며 내년 테슬라 세미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서 추가 생산량 역시 생산되는 대로 추가 인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DHL 같은 경우 세계적인 물류 기업이고 다양한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계약 물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HL은 고객사 대신 물류 창고, 운송, 재고 관리 등 전체 또는 일부 공급망 프로세스를 아웃소싱 받아서 운영하는데 이런 물류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가 벌써 세미 트럭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세미의 생산 능력이 올라가는 순간 올라가는 생산량만큼 모두 다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세미 같은 경우 자율주행을 보기보다는 전기 세미 트럭 하드웨어의 능력만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율주행까지 더해지는 시점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는 모델 Y, L 같은 경우 2025년 판매량은 모두 다 소진된 것은 물론이고 인도 받는 시기가 2026년 2월로 미뤄졌습니다. 지난 3분기부터 다가오는 이번 4분기 중국에서의 인도량이 높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건 여러 번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확인되고 있는 월 인도량 데이터를 통해서도 다양한 모델의 인도 예상 시점을 통해서도 중국에서의 테슬라 판매량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4분기 중국 인도량은 상당히 긍정적인 수치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구분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중국의 판매량이 높아지는 것과 테슬라의 4분기 어닝이 높아지는 것 사이에는 상당히 약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지난 3분기 테슬라의 공식 공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 2025년 3분기 각 지역별 매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와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이는 이 매출 같은 경우 전기차 판매뿐만 아니라 에너지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에너지 부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전기차 한 대당 매출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중국 시장의 특성 때문인데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 혹은 유럽에서 판매하는 차와 비교했을 때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한 대의 마진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인도량 기준 중국이 전체 인도량을 높게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어닝 수치를 봤을 때 아주 높은 어닝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테슬라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4분기 어닝이 높을 것이다 혹은 내년 1분기 어닝이 높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가져오게 될 미래 가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지금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 어닝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미래 어닝과 비교해보면 신경 쓸 가치가 없을 정도로 작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 테슬라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5년, 10년 뒤의 미래가 보이시는 분들이 테슬라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그림에 대한 이해 없이 테슬라에 투자한다면 매번 이번 어닝이 어떻니, 지금 당장 밸류에이션이 어떻니 하는 1, 2년만 지나고 돌이켜보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은 그동안 테슬라의 어닝을 주도하던 비즈니스가 전기차 판매에서 자율주행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가도기적인 단계에서 재미난 일들을 목격할 수 있는데 자율주행을 사용하기 위해서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진이 7, 80%가 넘어가는 소프트웨어 비즈니스가 곧 빛을 발하게 되고 또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비즈니스까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도기적 단계에서 이번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테슬라의 어닝이 이렇니 저렇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전체 큰 그림을 전혀 보지 못할 때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밖에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재미난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일본의 테슬라 판매량이 2배 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FSD가 풀리지도 않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FSD가 확대되고 난 다음에 이 성장세가 얼마나 더 빨라지게 될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자료는 유럽 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매주 자동차 판매량을 리포팅하는 국가의 자료입니다. 이를 보게 되면 이번 4분기 유럽에서의 판매량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작년 4분기 누적 판매량을 거의 따라잡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유럽의 보조금 이슈 때문에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전체 트렌드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4분기를 통해서 다시금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 테슬라 AI5 칩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전 AI4 칩 같은 경우 디자인 면에서 다양한 기업과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삼성의 SoC 블록을 광범위하게 사용했는데 AI5 칩 같은 경우 테슬라에서 블록 간의 극단적인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칩 전체를 설계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AI5 칩에서는 더 이상 삼성의 설계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온 SoC 구성 요소에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AI5 칩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율주행보다 더욱더 일반화된 모델인 휴머노이드에 사용되는 AI 모델을 가동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제 영상에서 옵티머스의 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며 내부 모습을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내부 모습이 공개된 영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가 전완근의 중요성, 힘줄을 이용한 지렛대 효과 등을 이야기하며 옵티머스의 손이 사람의 손과 상당히 닮아 있다라는 힌트를 많이 주었지만 실제 힘줄을 사용하는 모습을 이렇게 공개한 영상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방향은 대충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이런 영상 자체는 가능하면 공개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또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힘줄마저 공개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옵티머스의 손이 다른 휴머노이드의 손과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단순하게 자유도가 높은 게 아니라 사람의 악력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유연하게 잘 굴러가고 돌아가봤자 제대로 된 힘을 쓰지 못해서 사람이 하는 작업을 대체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 힘줄을 이용해서 지렛대의 원리를 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처럼 유연한 손동작이 가능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정확한 악력 테스트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웬만한 성인의 평균 악력은 충분히 낼 수 있는 구조로 진화한 게 아닌가 예상됩니다. 또한 얼마 전 확인되었던 달리는 옵티머스 영상에 대응하여서 피겨에서 역시 달리는 모습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달리는 영상만 본다면 옵티머스와 비교해도 크게 뒤처진다라고 평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때문에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정말 앞서 있는 게 맞는가라는 이야기도 조금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우리는 벌써 이 게임을 한 번 다 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이제는 찾아볼 수도 없는 다양한 자율주행 기업들을 비교하는 모습을 지난 5년간 봤습니다. 특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일반화가 될 수 있느냐, 범용성을 성취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라는 걸 이제는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도 확인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마케팅은 많이 나오지만 테슬라의 옵티머스만큼의 범용성을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확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